살인 폭염이 덮친 유럽의 대형 산불 또 가뭄까지 이어지며 고통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 여름 유럽 전역에서 인명, 경제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상 폭염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인류가 다량으로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 때문이라고 하죠. 특히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고 있는 석탄가스 사용을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석탄 정책은 과연 잘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외도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사람들은 정말 기후 위기가 이제 턱 밑까지 왔다 이렇게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독일의 이제 베를린에서 열렸던 페테스베르크 기후회담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경고와 함께 석탄을 줄여야 한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특히 석탄 발전이 부활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 폭염과 산불, 홍수 등은 우리가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아래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고요. 회담을 주재했던 베어복 독일 외교장관도 기후위기는 지구상 모든 사람을 위한 최대 안전 문제다. 우리에게는 전 세계적인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시간이 10년, 20년이 남은 게 아니라 단 8년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말했고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는 기후위기의 공동 대응이냐 또는 집단 자살이냐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전하면서 각국은 탄소를 줄이는 책임을 지기보다는 다른 국가를 손가락질하고 있다. 이렇게는 계속할 수가 없다. 합의된 기후 목표를 계속 지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뢰를 회복하고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죠. 그만큼 지금 위험하다, 위급하다라는 걸 텐데 이게 결국에는 각국이 책임지고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그런 문제에 당면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 발전을 폐기하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랬죠. 작년 11월에 그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제26차 당사국 총회에서도 석탄 협약을 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중국과 인도 등 석탄을 많이 사용하는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는 바람에 이게 이제 반쪽 협약으로 그치고 말았죠. 유엔 사무총장 말처럼 모든 나라들이 좀 합력을 해서 석탄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나라들의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7월 18일에 국제환경단체죠. 기후행동추적이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재했습니다. 기후행동추적은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과 비교를 해서 각국의 탄소 저감 관련 정책 이행 정도 등을 항목별로 평가를 해서 38개국을 5단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중국 같은 경우 26차 당사국 총회에 제출했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에 대한 이행 정도가 총 5단계 중에서 4번째로 낮은 매우 불충분한 국가로 분류가 됐는데요. 좀 우리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9위권의 우리나라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매우 불충분 국가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 분야 계획에서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파리 협약에 발맞추기 위한 대책 추진에 있어 속도와 엄격함이 매우 불충분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말은 하겠다, 우리는 한다라고는 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매우 불충분한 국가는 총 15개 국가가 꼽혔는데요.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 환경단체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계획만 잘 세워놓고 있고 실제의 노력은 거의 없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민간 부분은 어떻습니까? 대개 이제 민간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국가의 어떤 정책을 좀 따라가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 보니까 민간도 좀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기업 부분의 탄소 저감 노력이나 탈석탄 등은 기후 금융 부분에서 되게 평가를 합니다. 이런 흐름에 의해서 전 세계 주요 보험사들은 석탄 프로젝트 보험 시장에서 지금 철수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악사라든가 독일의 알리안츠 등 글로벌 보험사들은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보험뿐만 아니라 기존 보험 갱신을 제한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이행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라든가 일본의 대형 손해보험사들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석탄 기업에 대한 보험 제공을 철회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상태입니다.
근데 기후솔루션은 석탄은 화석연료 중에서도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해서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손꼽히는데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관한 정부 간 패널 협의체는 IPCC죠. 여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규 석탄 프로젝트를 금지를 하고 나아가서 기존 석탄 화력 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 금융기관들의 탈석탄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의 탈석탄 금융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삼성화재는 글로벌 탈석탄 리스트 그 기준이 제시하는 기준보다 매우 느슨하게 적용하고 있고 현대해상은 석탄 기업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예. 기후솔루션은 두 보험사 모두 석탄 산업의 범위를 석탄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가치 사슬을 전체로 정의하지 않는 편협된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미래로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 인한 극심한 자연재난이 발생한다면 보험사들은 전례 없이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엄격한 탈석탄 정책은 보험사의 기후금융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기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이 석탄 발전에 대한 신규 투자 중단을 넘어서서 기존 운영보험을 제한하는 등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했죠. 예, 아직 갈 길이 먼 우리나라의 석탄 정책까지 짚어봤습니다. K웨드 반기성 센터장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